네, 다음은 레지오 에밀리아 유아교육과정입니다. 이탈리아 북쪽에 위치한 인구 약 15만 명이 살고 있는 레지오 에밀리아 로마냐 지역은 농업과 산업도시뿐만 아니라 예술의 도시로 부유한 지역 중 하나입니다. 2차 세계대전을 겪고 난 다음에 이탈리아에서의 가장 큰 그 걸림돌은 교육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폐허가 된 도시를 재건하면서 우리가 교육을 바로 세워야 되겠다. 그래서 북부지방부터 이런 움직임이 일어났는데 그 대표적인 지방이 레지오 에밀리아 로마냐 지역입니다. 오랫동안 유아교육의 패러다임을 개발하였고 이러한 경향은 미국의 유아교육에도 실질적 지침을 제공하였습니다. 1991년 뉴스위크지에서 세계에서 가장 훌륭한 유아교육 프로그램에 언급된 이후 전 세계적으로 알려지기 시작했습니다. 레지오 에밀리아 접근법은 교사, 부모, 지역사회와 모두 한 그룹을 이루어 유아를 위한 총체적 교육을 이루는 곳이라고 평가받고 있으며 장단기 프로젝트를 실시하고 다상징적 접근법, 발현적 교육과정 운영, 기록 작업 등으로 유아교육계에 관심을 모았고요. 현재의 자유선택 활동과 놀이 관찰에도 많은 영향을 미쳤습니다. 레주 에밀리아 접근법은 철학적, 심리학적 기초 위에서 이론과 실제를 연결함으로써 유아교육 실제의 질을 향상시켰으며 아동 중심적인 방법을 지향하여 유아로 하여금 다양한 시각으로 환경을 관찰하도록 하였습니다. 캐치는 레주 에밀리아 접근법이 프로젝트 접근법을 실천하고 있는 프로그램으로서 유아의 경험을 다양한 상징적 방법을 통해 도식화하여 유아의 능력을 일깨워주고 또한 유아 교수 학습 방법의 새로운 방법을 모색하게 해준 것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레주 에밀리아에서는 유아를 위한 교육기관으로 교회에서 운영하는 사립기관, 국가에서 운영하는 국립기관, 시에서 운영하는 시립기관 세 가지 형태가 있고요. 시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은 좀 더 부유한 이탈리아 북쪽 지방과 중심 지방에서 사용되고 있고 발전 중에 있는 남쪽 지방에서는 자기 도시에 맞는 프로그램을 만들기 위해 나라와 주에서 제공하는 자금을 혼용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제 레주 에밀리아 접근법은 이탈리아 시립 유아교육 체제를 얘기해요. 지역의 이름을 따서 이제 레주 에밀리아라고 하는데 현재 3에서 6세 유아를 위한 유아학교와 0에서 3세 유아를 위한 영유아센터가 교육과 타가 및 복지의 개념을 연합하여 정상화뿐만 아니라 특수화를 포함하여 질 높은 종일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레주 에밀리아의 접근 운영의 프로젝트 중심의 학습, 또 발현적 교육과정의 운영, 표상을 활용한 다상징적 교수법, 사회적 상호작용을 통한 협력학습, 기록화의 교육적 활용, 프로젝트의 부모의 공동 참여, 지역사회 중심의 운영, 학습을 자극하는 물리적 환경, 전문적 교사, 현직 교육 등 새로운 교육 방법을 계속적으로 개발, 현장 실제에 적용하고 있습니다. 교육 목적은 표현적, 의사소통적, 인지적인 언어를 통합하여 스스로 사고하는 힘을 구축해 갈 수도 있는 재통합된 유아를 길러내는 것입니다. 의사소통 기술, 사회, 정서, 과학 및 창의력, 사고력 등을 증진시킴으로써 전입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사고 능력을 향상시킴으로써 유아로 하여금 자기 주변의 환경을 보다 적극적으로 탐색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는 전인적 교육을 지향합니다. 그리고 교육과는 학습자가 사회 또는 환경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능동적으로 성장, 발달하는 것으로 이로써 올바른 유아교육을 통해서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 수 있다고 합니다. 또래나 성인, 사회 문화적인 환경과의 관계로부터 동기유발되며 학습하는 풍부한 잠재력과 권리를 가진 주체로서 사회적 구축주의자로 인식합니다. 자, 교수 전략을 살펴볼게요. 장기 또는 단기 프로젝트를 통해 한 가지 주제를 중심으로 소집단의 유아가 협동적으로 문제 해결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최대한하고
다양한 매체를 사용합니다. 다상징적 표상을 통해 반성의 기회를 가짐으로써 학습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도 특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사의 역할은 지식의 공동 구축자로서의 유아의 근접 발달 내에서 적절한 지원을 해줌으로써 유아의 탐색을 적극적으로 돕기 위해 유아를 자극하여 유아가 능동적으로 생각하고 질문하도록 해결하도록 돕습니다. 레주 에밀리아 접근법에서는 교사 간에도 전문적 자질의 공동 구축을 강조하며 부모와 함께 배우기를 원하고 유아의 양육과 교육의 책임을 부모와 공유합니다. 부모 협력 모임을 자주 가져요. 그리고 학급에서 일어나는 일을 옆반 선생님하고 또 공동으로 회의를 합니다. 회의를 굉장히 많이 하고 아이들의 그 교육 과정을 나누는 것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교육과정 운영의 특성을 살펴보면 첫 번째는 발현적 교육 과정입니다. 교사가 과거의 경험과 유아에 대해 알고 있는 것을 기초로 가설을 세우고 유아의 욕구와 흥미에 적용할 수 있는 융통성 있는 목표를 세움으로써 유아는 욕구에 따른 표현을 유발시키는 발현적 교육 과정을 실시합니다. 발현적 교육 과정이란 교사가 특정 학습자를 특정 장소에서 특정 시간에 반응적이 되도록 요구하는 계획의 과정입니다. 프로젝트의 수행 기간, 활동 선정 및 진행 방향에 있어서 유아가 많은 자율성이 주어집니다. 유아의 관심이나 학습 진행 상태뿐만 아니라 교사의 관찰에 따른 판단에 의해 상호 협상 과정을 통해 주제가 선정되고 프로젝트 내용이 발현됩니다. 발현적 교육 과정은 이전 활동이나 탐색에서 단순히 다음으로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관찰과 재관찰을 통한 표상과 재표상의 깊이를 기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이 자유선택 활동 시간에 유아를 관찰하는 거에 되게 포커싱을 두고 있고 심지어는 녹음기도 갖다 놔요. 교사가 모든 영역을 다닐 수가 없을 때에는 한 반에 2분 이상의 교사가 있으면서도 녹음기도 갖다 놓고 아이들이 이제 집에 간 다음에 전사를 해서 유아의 관심의 흐름이 어느 쪽으로 있는지 유아로부터 주제를 창출해 나가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 학습을 위한 그리기 활동이 있어요. 유아가 자신의 사고를 가시화하여 재고찰하고 반성하는 기회를 얻기 위해 그리기를 활용합니다. 학습자가 대상물들 사이 또는 자신과 사람 간의 관계지어 사고하는 과정을 반석적 추상작용이라고 하고 이러한 과정을 통해 유아는 대상물 간의 작용, 인과관계 등에 관한 지적 구조를 구축하게 됩니다. 이러한 과정은 본질적으로 의식의 성장을 뜻하며 유아가 자신에 대해 그리고 자신과 물리적, 사회적 세계와의 관계에 대해 점차 알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다음은 상징화 주기입니다. 프로젝트가 전개되면서 교사의 판단에 따라 반복할 시간을 충분히 가지고 다양한 표상 매체를 사용하여 중요한 경험을 관찰, 재관찰하고 고찰, 재고찰하여 표상, 재표상함으로써 일련의 활동을 방문, 재방문해 나감에 따라 이전 경험을 깊이 있게 탐색하고 확장시켜 나가는 교수 전략을 활용합니다. 나선형 방식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이 방법은 반성적 사고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교수 전략입니다. 다음은 표상을 통한 학습, 다상진화를 의미하는데요. 다양한 교수 매체와 표상 매체를 창의적으로 조합하여 사용하면서 유아의 흥미를 몰입시키고 반성적 사고를 지원해 줄 수 있습니다. 이때는 언어적 표상이 될 수도 있고 그리기, 도식적 표상이 될 수도 있고 3자적 표상, 극화적 표상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다음은 의사소통 맥락의 표상을 통한 학습입니다. 의사소통 맥락의 표상은 다른 사람이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즉 상징이 의사소통의 수준이 되는 상징으로서의 역할을 잘할 수 있도록 표상해야 하므로 메타상징적 표상이 되며 내용 면에서는 자신이 아는 것을 사고하고 표현해야 하므로 메타인지적 기능을 갖게 합니다. 6번째는 사회적 상호작용의 강조입니다. 레지오 에밀리아 접근법에서는 사회 인지적 갈등 요인을 학습의 중요한 기제로 보기 때문에
교사는 유아들 간의 갈등을 억제하기보다는 발전적 토의나 새로운 학습의 계기로 활용합니다. 또래간뿐만 아니라 유아와 성인 간, 환경적 맥락과의 사회적 상호작용이 이루어질 수도 있는 학습 상황을 의도적으로 계획하여 제시합니다. 마지막으로 기록화의 활용입니다. 유아에게는 재방문하여 반성하게 하는 자료가 됩니다. 교사에게는 유아를 이해하고 프로젝트의 방향을 선정, 확장해 나가는 연구 자료가 됩니다. 또 부모에게는 학교에 관심을 가지고 참여하게 하는 수단이 됩니다. 일반 대중에게 레조 에밀리아 접근법을 알리고 피드백을 받는 의견 교환의 수단이 되기도 합니다. 다음은 이제 현재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 유치원의 예시를 하나 제가 보여드리려고 가져왔습니다.
Starry, starry night, paint your palette blue and gray. Look out on a summer's day with eyes that know the darkness in my soul. Shadows on the hills, sketch the trees and the daffodils, catch the breeze and the winter chills in colors on the snowy linen land. Now I understand.
잘 보셨죠? 네. 다음은 프로젝트 접근식 유아교육 과정입니다. 프로젝트 접근법은 1920년대 미국에서 듀이와 길 패트릭에 의해 시작된 연구법으로 1990년대 캐치와 차드에 의해 재소개된 것입니다. 이 접근법은 교사와 유아가 학습할 가치가 있는 특정 주제에 대해 심층적으로 연구하는 교수 학습법으로 유아의 생활 세계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고 계속 학습하고자 하는 성향을 길러주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실제적으로 프로젝트 접근법이 이루어지는 단계를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주제 선정을 합니다. 프로젝트 접근법에서 주제는 특정 지역의 유아의 관심을 반영하여 교사가 결정합니다. 즉, 교사는 유아의 흥미와 교사의 가치 판단, 즉 교육적 가치, 유아가 주도적이고 자발적으로 탐구할 수 있는지를 기반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예를 들어 4, 5세의 경우 주제로 영양보다는 음식이, 처음이라면 빵은 어떻게 만들어질까가, 동물보다는 개가, 우리 가족보다는 아기가 더 적합합니다. 다음은 계획 및 준비 단계입니다. 교사가 예비 주제망을 작성하기, 브레인스토밍, 유목화, 주제망, 기본 어휘 및 중심 개념 선정, 학습 내용 활동 조직표 작성, 프로젝트 실행에 필요한 자료들과 출처에 대해 미리 생각해 보기, 프로젝트에 대해 부모들에게 자료 요청과 교육 시작을 알립니다. 주제에 대해 유아가 이전 경험 표현하기, 교사와 유아의 공동 주제방 구성하기, 질문 목록 작성하기, 해결 방법 모색하기, 새롭게 파생된 질문을 기술하고 새로운 활동으로 연결하기 등 주제에 알맞은 교육 환경을 구성합니다. 다음은 탐색 및 표상 단계입니다. 탐색 및 표상 단계에서는 주제와 관련된 현장을 견학하고 관찰하거나 발견한 것을 다양한 방법으로 표상을 합니다. 표상은 그리기, 쓰기, 읽기, 그래프, 차트, 도표, 벽에 장식, 모형 만들기, 극놀이 등이 있겠죠. 현장 견학이란 교실을 벗어나 학교, 지역사회 안에서 체험학습을 해보도록 하는 것입니다. 질문에 대한 조사, 탐구, 현장에서의 스케치, 현장 견학 후 토의하며 공통적 개인적 경험을 재확인, 현장 스케치를 중심으로 발견하게 된 것을 다양하게 표현하는 것들이 포함이 됩니다. 마지막은 마무리 및 전시 평가 단계입니다. 여러 결과물을 전시하거나 다른 사람들을 초빙하여 프로젝트를 통해 알게 된 것을 발표하기 등을 하게 됩니다. 이때 이제 한 유치원 안에서 동생들을 초대해서 하기도 하고요. 아니면 지역사회 인사를 초대하거나 또 뭐 원장이나 원감을 초대하고 하기도 하고 학부모를 초대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유아들이 이제 프로젝트를 거의 이제 한 달에서 길게는 6개월 정도 수업을 진행하는데 수업에서 알아낸 것들을 정리를 해서 발표하는 시간을 가짐으로써 유아가 자신의 수업에 대해 굉장히 자존감을 높이고 알아낸 것들을 정리함으로써 재표상하는 단계를 거치게 됩니다.